예수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흑하나와도 두렵지 않네. 오늘 수고하시고 이제 내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 대표님이 오렌지 껍질을 까가지고 빅사이드 딱 깔아서 이게 105% 오렌지 주세요. 100% 아니고 천연. 그래서 요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 한꺼번에 다 안 마셔도 돼요. 차라리 따라 놓고 천천히 드셔도 되고, 물은 오렌지 주스 드시면 거기다 또 따라 드셔도 되고. 더럽게? 오렌지 주스 더럽지 않죠. 우리나라 오렌지 주스 많이 안 짜주려고 물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여기 끝나시면 이제 갱그리아 항구 서행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고린도 문화 내리셔서 사진 한번 찍고 아테네로 이동하시게 돼요. 그럼 아테네 가시면 아레오파고스 언덕, 소크라테스 감옥, 근대올림픽 경기장, 시내 한 바퀴 도시고 호텔로 들어가시면 내일 아침은 7시부터 식사하시고 8시면 가방을 전부 버스에다 싣고 아크로폴리스까지는 우리가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게 저쪽 동쪽으로는 좀 높고 서쪽으로는 그 방어가 취약해가지고 바위에 생긴 모양을 따라가면서 성문을 3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가 부서지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동을 해서 방어를 하고, 그게 무너지면 또 세 번째로 옮기는. 여기에서 지난달에 오디세우스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오디세우스 영화 촬영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새로 부서진 것을 약간 개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성이 아마 트로이 성으로 해가지고 이 밖에서 오디세우스가 전투를 벌이는 아마 그거를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영화배우 이름은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가 출연하는, 그래가지고 엑스트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화 촬영하는 거 그리스 뉴스에도 했어요. 영화 나오면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직접 오셨던 곳입니다. 우리 뭐 요즘 가는 곳이 대부분 일반 관광팀은 텔레비에 나온 것들 찾아가잖아요. 뭐 꽃보다 할아버지가 간 곳, 태양의 후예 찍은 곳, 이런 것들.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흑하나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내리셨고 바울이 또 마실 배를 타시는 갱그리 항구로 가겠습니다. 참 남아있는 게 많으면 좋은데 별로 남은 게 없고, 그래도 그 정도 남아있는 것도 보면은 참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이 평야 보세요. 포도나무 많아요. 여기 포도 농사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는 씨 없는 청포도. 여름에 먹으면 한국 포도는 왜 맛있잖아요. 약간 새콤한 듯 달콤하면서 참 맛있는데 껍데기가 두꺼워서 아무리 용을 쓰고 껍데기 생킬러도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이 고린도의 청포도는 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서 입에 넣고 딱 한 바퀴 하면 팍 터지면서 그냥 씹다 보면 껍질 빼내려는데 껍질이 넘어가요. 굉장히 부드러운 포도인데 그 포도를 일컬어서 고린도 술탄이라고 해요. 술탄. 지금은 이제 포도밭도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고 갈수록 올리브를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올리브입니다. 그리스는 전 세계에서 올리브 생산국 1위 국가예요. 그거 근데 믿어져요? 땅도 터키보다도 작고 스페인보다도 작은데 국토 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리스가 1위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18%가 그리스 것으로 충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는 꼭 평야 농사가 아니라도 돼요. 이게 이렇게 경사가 제법 급한 해발 600m, 650m 되는 산 중턱까지도 이 농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산에 보면은 바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버스정면에 석회석들이 잔뜩 박혀있는, 바로 이런 곳에도 뿌리를 내리는 게 올리브나무래요. 석회석은 부드러워서 석회석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돌이 단단해서 뚫어지지 않으면 이 돌을 돌아서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럼 높은 데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낮은 데 있는 것보다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는 수분 섭취, 양분 섭취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꼬리를 힘차게 뻗어서 지하 깊숙이까지 뻗어 내려가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물, 동네 사람들이 이걸 받아다 먹어요. 저 물이 바로 아크로코린토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11시 방향의 작은 비잔틴 양식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라는 거는 바울의 축일이 6월 29일이거든요. 이날이 바울과 베드로를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이날 딱 한 번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예요.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 만약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싶다, 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마 그거는 그 사제하고의 의견이 맞으면은 그런 행사들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쪽 언덕으로 뚝이 벽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서부터 저기 보시면 조금은 초가집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로 뚝을 막아가지고 지진으로 해서 바다에 잠겨버린 유적지를 발굴을 해놓고 지금도 여름이 되면은 직원 중에 이제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 바닷속을 조사하고 또 부서지는 것들 물에 의해서 또 그 뭐라 그럴까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을 건져 올려서 다시 작업도 하고 이래요. 여기가 바로 괭그리아 항구였던 곳이에요. 그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물건도 내리기 전에 배까지도 가라앉았던 곳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좋은 해변가에 물 좀 보세요. 네, 여기 왼쪽은 이제 육군 부대고 기가 막히게 물속 좀 보세요. 겨울물 같아, 겨울물. 자, 여기 오른쪽에 건물 지나고 나면 빨간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 사무실이거든요. 바다 쪽으로 보이는 드문드문 보이는 곳이 바로 유적지예요. 이시스 신전을 위해서 지었던 신전 후에 교회를 지었던 모습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물 위로 돌들이 올라와 있는 곳. 아까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우리 박물관에서. 네,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하얀 기둥 받침대들이 보이는데 에조시가 저기요. 여기가 바로 교회가 있던 터 여기가. 네. 이게 도로가 커브가 진 거예요. 이게 직선도로면 약간 좀 세우기가 그런데 커브가 져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한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하고 차량이 사고 나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을 한 적이 있고 그때부터 우리 버스가 서 있으면 뒤가 보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교통수경하게 걸리면 이 기사들이 굉장히 벌점을 불게 돼요. 예, 그래서 세워드리지는 못했고 보여드리기만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떠나시면서 서운한 바가 있어서 이발을 했다는 괭그리아 항구였고 도착하셨을 때는 아글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라 그러는데 떠나실 때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로도 함께 떠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이름이 바뀌는 바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잠시만요. 저기 보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저 언덕 위에. 잠시만요. 요 지붕 사이로 살짝 보이잖아요. 저기. 기둥 위에 지붕 있는 여기요. 예. 그 산 쪽에서 아마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하면 잘 안 보이는데 뒤가 시커머니까 오히려 잘 보이네. 우뚝 솟아서. 해발 156m. 붉은 대리석 바위 언덕 위에 BC 447년 짓기 시작한 그 페르시아와의 전투였던 살라미나 해전에서 승리한 것도 기념할 겸 어차피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진 아크로폴리스 성역도 새로 보수도 할 겸 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을 위해서 짓게 되는데 살라미나 해전이 480년에 끝나고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로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난 2년이 지난 477년 아테네가 중심되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델로스에서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동맹 기금을 모두 거두어서 델로스라는 섬에다 두었었는데 아테네는 이 기금을 아데네로 가져와서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겁니다. 저는 그 남자분이 가이드할 분이 아니었는데 이용할 차량이 없어서 여자분이 오시지를 못했어요. 택시는 다니는 것 같으네요. 택시는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내에서 시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위가 있다면 시내는 오늘은 생략하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 그 열차 사고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사건 규명을 이제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이 국민들이 함께 다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일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생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이게 일정에서 참 그 뭐랄까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건 참 몰랐는데 이거는 뭐 그 나라에서 생기는 뭐랄까 천재지변과 같은 걸로 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도 황당하고 생활하기 불편한데 뭐 국민들이 자주자주 그렇게 하니까 이 그리스인들이 워낙 파업을 잘하는 민족으로 유명해요. 여기도요. 자, 이 버스 뒤쪽에 있는 그 두구스름한 건축물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태권도 경기장으로 이용이 되었던 건데 그 건물 뒤쪽으로 가면 바닷가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곳이 바울이 베레아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오셔서 배가 정박되었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왼쪽 오른쪽 이런 건물이 없었던 곳이에요. 바닷가로부터 6km 떨어진 곳에 시내 중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거 시끄러워. 아니 그게 양쪽으로 창문 다 열어놓고 위에까지 열어놨으니 그냥 움직이는 디스코텍이네요. 와. 그러니 바울이 여기에서부터 아크로폴리스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걸어서 들어가셨겠죠. 그러고 아크로폴리스 주변을 쫙 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까지 가게 되고 유대인 회당도 찾게 되었던 그런 곳인데 정말 우상 숭배가 되게 많았던 도시였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북쪽에서 보았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합쳐도 더 그쪽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신을 숭배했던 도시로 이것은 등장을 했던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고라에 가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단이라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망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했던 거예요. 신은 죽지 않는 것이 신이라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 말쟁이가 이상한 새로운 종교 하나 퍼뜨리라고 이러는 게 아니냐, 우리 데려다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해서 아레오파고스 언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아레오스파고스, 아리스는 그리스 신 중에 전쟁의 신을 아리스라고 해요. 로마식으로는 마르스라고 합니다. 아리스. 파고스는 바위 내지는 언덕을 뜻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아리스의 바위, 아리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아리스가 자기의 딸이 포세이돈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걸 목격하게 되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칼을 뽑아서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이게 되자 포세이돈은 천상에 살고 있는 신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아니 내 아들이 잘못한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할 일이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인간도 그런 걸 알고 화만 나면 죽이는 일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사건을 심판해달라. 그래가지고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이 총으로 지상으로 내려와서 함께 모여 재판정을 열게 된 바로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아리스를 재판하는 재판정이 열렸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리스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뭐예요? 강간범은 죽여도 싸다라는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신화에서도 강간범은 굉장히 착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바위는 아리스의 바위다라고 해서 아레오스파고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고대 아테네 법정으로 주로 살인사건, 강간범, 간통죄를 재판했던 곳이 아레오스파고스랍니다. 그래서 일단 아레오스파고스 언덕은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는 바로 32절까지의 구절이 써있는 동판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마다 6월 29일이 되면 사도 바울 기념식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내려오시면 안티오코스 왕의 손주였던 아테네의 로마 시민 자격을 가지고 집정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테네 문화, 종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선정을 베풀고 그 사람이 서기 116년에 죽은 후에
아크로폴리스보다 몇 미터 낮은 언덕에다가 그 사람은 무덤과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친구같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해서 필로 바브스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뮤즈의 언덕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뮤즈. 이 뮤즈에서 뮤지컬, 뮤직쇼, 뮤직 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음악의 아주 달인 최고의 오페라 가수 하면은 올페우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그 음악성이 뛰어났다라는 신이에요. 이 올페우스에 대한 거는. 그래서 그 뮤즈의 언덕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거기 올라가시면 아크로폴리스 하늘이 쫙 보이고 이 도시가 하늘이 동그랗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일정이 아크로폴리스만 보는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저기 다닐 시간이 없으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너 자신을 알라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굉장히 그 자유의 기반을 둔 상대주의에 깊게 빠져있던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다가 재판받고 갇혀있다가 사형당했던 그런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감옥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시다가 특산품만이 아니라 기념품도 있어요. 1유로짜리 자석에서부터 몇천 유로 제공품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경도 하시고 이제 시내 상황이 어떤가 보아서 시내 한 바퀴 마지막이 1896년 제1회 올림픽 경기 치렀던 경기장이 이제 마지막 오늘 코스가 될 겁니다. 여기저기 낙서해 놓은 거요. 그건 중고등학교 애들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축구선수 이름, 넘버 뭐 그런 것들이에요. 별 특별하게 정치적인 건 없고 그냥 애들의 낙서. 전부 다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내부투라. 근데 여기가 이 그리스는 우리나라에 흔하디 흔한 CC카메라가 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범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사생활 침범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들은. CC카메라가 그러지 많지 않아요. 저런 거 누가 와서 하는지도 모르고 안 볼 때 깜깜할 때 와서 하고 가고 그러겠죠. 근데 도로 지워버리면 거기 와서 또 해요. 그러니까 안 지우는 거야. 여기 오른쪽 건물도 이거 새로 복원한 건물인데 여기도 그려놓은 거 봐요. 아이고. 폐허 건물에는 아주 예술 작품처럼 돼 그런 있던데요. 거는 그래도 거리 예술을 한 애들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아크로폴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했던 유물들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에요. 지금 이 잎사귀 나오는 게 전부 뽕나무예요. 이런 거 약간 아테네 낯서네요. 신의 가로수는 뽕나무가 많이 이용돼요. 자, 천천히 내리실 차비하세요. 수신기 준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